목요일 이 시간 유익한 경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트럼프가 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박빙이었다가 트럼프가 살짝 좀 우세해지고 있어요, 박사님. 네. 일단 지금 사전선거 결과도 트럼프 쪽에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경합주에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펜실베니아라든지 이제 우리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주요 경합 지역에서 소폭 우위를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태의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예상치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가 이선에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고, 과거 트럼프 시절을 우리가 복귀해 보시면 미국의 관세 수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2년 정도는 큰 도움을 줬었고, 실제로 관세 수입과 세율 인하가 동시에 시행이 되면요, 모든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라고 하는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어닝 그로스에 대한 포캐스트 예상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어쨌든 비용 부분, 우리가 이제 영업 외 비용 부분이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까지 겹치면서 거의 2년 동안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좀 소외되거나 도태됐었는데요.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게 되면요, 관세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돈을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게한테 기존에 했듯이 흑자 재정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더 벌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재정이 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가게는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세 수입을 매기게 되면 그 상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멕시코한테도 이제 매길 가능성이 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은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직접 지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 상대국,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위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관세 수입에 대해서 방어벽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즉,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관세로 더 이제 내게 되는 세금이 증폭이 되는데, 그 증폭되는 만큼의 이제 손실이 있고, 그 손실을 그 각국의 정부들, 그러니까 미국 위의 각국 정부들은 그것을 떠안기가 힘든 구조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되냐면은 2년 후부터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 어찌 보면은 이제 금융 플로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요, 투자가 모두 다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특히 관세 부과가 지금 최고로 보면은 이제 60%까지 자동차 관세가 매겨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겠죠. 다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그 전을 복귀해 봤을 때 상대 보복 관세가 세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 보복 관세가 이제 트럼프 후기 때, 과거 트럼프 후기 때도 나타났었는데 상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관세를 세게 매긴다. 그러면은 역풍으로 미국 기업들도, 그리고 미국의 정부도 재정적인 부분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3년째부터는 미국 경제가 약간 다소 슬로우다운해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역시 상승세가 좀 멈추는 듯한 패턴 속에서 다른 국가는 어땠냐? 더 심했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마찰, 그로 인해서 조금 완화적인 기조의 무역 협정을 트럼프가 돌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죠. 안 좋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단기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이 좋겠지만 장기로 보시면, 적어도 3년 이상의 그림을 보시면 안 좋아지는 흐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이 되면서 채권이라든지 외환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bp 오른 4.25%를 기록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380원대까지 다시금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지나갈까요?
단기적으로는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트럼프가 오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경제, 그다음에 기업들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융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쪽에 있는 이민자 관련된 정책들을 보십시오. 트럼프는 지금 실제 미국 노동통계국이나 아니면 피터슨 연구소에서 분석한 걸 보면 지금 불법 이민자는 대략적으로 최대 많아봐야 800만 명 정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에 선거 유세장에서 1,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있고 이 이민자들을 국가의 어떤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이제 정책까지 실행을 하면서 강제 추방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1,500만 명이라는 분들이 추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고용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 잡이 일단은 노동자를 못 찾게 되겠죠. 잡이 비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미국인들한테는 당장 좋고 특히 이제 사람을 또 못 찾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임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임금이 다시 올라가네? 소득이 늘어나네? 경제는 좋아지네?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게 1년, 2년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면요. 사실 불과 2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노동시장의 과열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이제 노동자는 어떤 직업이든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 기업들은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 노동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면서 내수의 물가를 올리게 만들었죠. 이런 그림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1, 2년 정도 있다. 근데 지금 형성되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 요소들은 사실상 좀 단기적인 심리 불안에 가깝고 이렇게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이나 이것이 인플레로 전이되는 그런 실제로 벌어질 시기는 사실 1년, 2년 정도 누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우려를 하고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페드가 그동안에 이제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은 11월, 12월 연속적으로 이제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런 그림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번 혹은 2번 이상도 쉬었다 갈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요. 네네. 네, 미국 경제 상황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2.6%에서 2.8%로 높였는데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 명확한 지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박사님. 네, 근거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미국 경기 침체설 같은 경우 우려가 맞았던 것이고. 쏙 들어갔죠. 네네. 실질 GDP 갭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되는 게 잠재 GDP가 한 보통 2%, 아직은 이제 상향이 안 됐고 미국이 잠재, 그러니까 균형적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성장률이 2%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높으면요, 우리가 실질 GDP 갭이 플러스가 납니다. 즉 실질에서 잠재를 뺀 2%를 뺀 숫자가 플러스가 나죠. 플러스가 나는 기간 동안은 경기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IMF도 확인을 해줬고,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같은 경우는 IMF는 2% 정도까지 조금 슬로우다운 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어떤 슬로우다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2% 미만으로 보기도 힘든 이유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아직까지 AI가 제조업 산업까지 쓰이진 않지만 생산성 혁명이 계속적으로 매 3년, 5년 단위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요, 기존의 노동자가 조금 줄 수는 있는데요, 구인 활동이 좀 줄 수는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뽑기 때문에 노동자 숫자는 다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년, 5개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슬로우다운해지지만 앞으로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기 그림은 충분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IMF도 그런 점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여력 자체도 양호하게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경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죠. 자국 우선주의를 좀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제가 네. 제일 위험하게 생각한 건 방위비 분담 리스크죠. 이제 방위비 맞아요. 분담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아시아판 나토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또 방위비 분담을 갖다 증액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설명을 좀 추정을 우리가 해보시면요.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도발 행동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어찌할 수 없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정세적인 상황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불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또 2년 이상의 그림을 보시면요. 트럼프가 예전에 중동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시행했던 걸 보시면 평화에서 번영으로, 그 다음에 신고립주의, 그 다음에 셔틀 외교, 다자주의. 이게 뭐냐면요. 특정한 국가가 좀 적대적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변 국가들을 오히려 자기의 편으로 포섭을 시키고 그 국가를 적대적 국가를 행동을 한 국가들을 갖다가 좀 약간 고립시키고 아주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제어하게끔 만드는 정책들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번엔 이란에 대한 정책은 사실 오바마 때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 이 공화당의 어떤 가치 철학이나 정책적인 대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특히 과거 어떤 이제 스킴을 보시면은 트럼프는 사우디를 품에 안고 사우디를 품에 안은 상태에서 많은 중동 국가들을 회유 후 그다음에 스스로 어느 정도 미국 쪽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나머지 국가 적대 행위를 보이는 국가를 계속 그 지역 내에서 압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 도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란에 대해서 그런 압박 정책을 해서 중장기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 도발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2년 정도 이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산당 블록화되어 있는 그리고 중동의 전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좀 완화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안 이후에 어느 정도 불안이 다소 경감되는 양상들이 한국 내에서도 좀 인식이 될 수 있고 표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 당선설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서 방산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가장 수혜주 어떤 섹터 보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핵심은요. 네. 미국의 화학 관련되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를 탈 규제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 그다음에 미국의 화학 관련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전선이나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예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자연적 산업적 태동이 일어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미국의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M&A나 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바이오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도 뭔가 네거티브한 정책을 취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런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들을 계속 주목을 해나가시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